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국민의힘 경선에만 뜨거운 것 같죠. 제3지대에서도 뜨겁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대통령 후보 김경재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얘기는 좀 이따가 네. 우선 상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네. 언제 단일화 후보 그러니까 파트너가 될 관심이 많죠. 국민혁명 아니죠. 국민의힘. 예. 거기 지금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됐습니다. 네.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네. 1승 3패예요. 그 그렇죠. 여론조사.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 유승민 빼놓고는 다 지는 걸로 그러니까 나왔더라고요. 예, 이것은 이제 네. 우리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네.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에도 지고 윤석열에도 지고 원희룡한테까지 지고 유승민한테만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원희룡은 이번에 뭐 일타 강사해가고 대장동 네. 이런 문제에서 총명함을 과시했거든요. 예, 조금 떴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재명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승민 씨는 자기 받는 지지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쳤는데 네. 이번에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난 걸 보면 토론에서 크게 이익을 못 본 것 같다. 예. 이익을 못 본 정도가 아니라요. 본전이 다 들어. 아니 경제는 밝은데 그런데 대통령이 경제만 수치만 왜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수치가 아니라 그 큰 철학, 통치 철학이 있어야죠. 아니 윤석열 후보한테 무슨 뭐 주택 청약에 5점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됩니까? 그렇죠. 졸렬한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손해를 본 거고 또 제가 느끼기는 탄핵의 원죄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죠. 나머지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은 좀 간접적이지만 이 유승민은 뭐 직접적으로 내놓고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그것에 국민이 아무리 네가 뭐 그랬다 치더라도 네가 대통령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선룰 정하는 것도 봐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역시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약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지난번에 안철수도 양보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홍준표 유리하게.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예측하기 어려운데 홍준표는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띄우고 있을 거고 그러나 민심이라는 걸 모르는 거니까 윤석열도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저도 뭐 비판하려고 하는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참신한 점은 있거든. 그리고 좀 황소처럼 그 사람이 상이 황소입니다. 황소처럼 확 덤벼들어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또 몇 번 보여줬고. 그럼 그러니까 황소니까 좋게 보면 들소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쭉 갖다 받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탄핵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적정한 시간에 할 겁니다. 제가 꾸준히 압력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하고. 조금은 했어요. 참모들이 저한테 이만하면 됩니까? 야,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씩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또 반대파에서 또 악영향을 되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겠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리라고 봅니다. 안 하면 안 되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캠페인하고 디베이트하는 과정에서 너무 잔챙이 실수를 자꾸 해서 잔실수 옆에서 보기 좀 안타까워요. 그 참모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 이재명은 실수가 아니라 큰 범죄인데 이쪽은 이제 실수 가지고 물어뜯고 막 그게 또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고 옐로 저널리즘이죠. 그렇죠. 뭐 이재명 얘기는 안 해도 뭐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버티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제 본선까지 못 가난다고 본선이 설사 뭐 과거 완료를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5년 동안 버티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임기를 그리고 만약에 된다 예, 특히 오늘 나온 그 사장 강제 네. 퇴임시킨 거 있죠. 황모식 사장. 황 사장. 근데 그게 녹취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리얼해요. 네. 그건 뭐 결정적이더만요. 안 되겠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이거 파이팅하고 탁 말도 잘 만들고 재주가 있습니다. 근데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오히려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 안 합니다. 예. 누가 다른 사람이 많이 해주니까. 예. 다음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예. 대장동이 예.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같은 대시 종시로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당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의 야권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주요 쟁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국민의힘이 큰 집이니까 네. 거기서 결정되는 거 봐서 이제 군소 후보들이 어떻게 이합 집산을 하느냐. 네. 그리고 그래도 투표를 하면 몇 퍼센트 차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 가지고 먼저 포섭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안철수가 어느 정도의 이제 쇼잉을 보이느냐, 실력을 보이느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고 네. 안철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안철수의 평이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래 같이 했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뭔가 인간 관리에 대해서 좀 허점이 있지 않는가. 사람은 깨끗하다고 보이고 사람은 우수하고 브라이트하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빌 게이츠나 아니면 저 일본의 손정희 그렇죠. 같은 사람으로 대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좀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최근에 나온 발언으로 봐서는 상당히 성숙됐더라고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예, 많이 성숙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는 안철수의 양보가 결정적이었다고 많이 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가 워낙 척박해가지고 그런 공을 세운 사람한테 오세훈이나 다른 사람이 충분한 예우를 안 해. 그러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완전히 달라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 진짜.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 뭐 이준석이하고 일을 하다가 그냥 간둬버리자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 풍토에 대해서 안철수는 그 쓰라림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또 그런 중요한 변수를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냥 묻혀버릴런지 자기 생애의 정치 생애에서 아마 파이널 포인트가 되리라고 보고 제가 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한 얘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어차피 우리 김경재 후보님은 국민혁명당에서 거기도 막강합니다. 300만 당원이 책임 당원이 300만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자꾸 매일 늘어요. 그러니까 매일 10,000명, 5,000명. 그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철수의 그 조직과 세력도 있고 김동연이 또 새로 신당 창당했으니까. 여기에 어떤 그 제3지대 단일화의 노력은 지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이죠. 근데 김동연이가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하느냐는 게 관건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계층을 잡아서 자기 지지 기반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김동연은 뭐 크게 저는 큰 거 뭐 앞으로 뭐 커지면 그때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국민혁명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어떤 단일화 노력이든지 합당 노력이든지 이게 물밑에서 우선 진행. 그런데 이제 또 좀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김동연 옆에 김종인 전 의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게요. 나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참 따져 보니까 제 고조부가 전라도 나간으로 귀향을 가기 전에 살던 데가 음성군 생강면 말말입니다. 옛날에는 충주예요. 그렇습니까? 그 말말이 바로 옆에 반기문이 고향이 또 그 옆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호적상의 이름이 돌림이 동자예요. 그러니까 김동연이가 저하고 형제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네. 거기 가면 제 이름으로 세운 비석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뭐
족보 만든다고 하도 오라 그래서 네. 돈은 안 주고 그냥 한번 오라 이게 우리는 펀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김동연 그때 경제부총리하고 그랬죠. 네.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대요.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청계천에서도 살고 해서 자수성가 한 사람인데 그래서 생기기는 고생 안 한 사람처럼 그러게요.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이거 상당한 인재이면 분명해요. 네. 그래서 혹시 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형제간에 또 뭐 붙는 것이 생기는 거 아닌가? 형제 혈투가. 아이고 좀 김문수도 저하고 같은 김씨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 저 후보님도 늘 말씀하셨고 정광훈 목사도 늘 말씀하신 게 이 국민혁명당은 단일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지 이게 판을 깨는 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이제 하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약간의 이제 다른 버전이 하나 생겼는데 예. 제가 발표한 무슨 동영상 알고 정광훈 목사가 네. 하는 것에 그 댓글이 이제 적으면 한 100여 개, 많으면 한 7, 800개 이렇게 네. 붙는데 거기에 압도적인 댓글이 네. 왜 단일화부터 시작하느냐. 끝까지 가라. 그 단일화를 얘기하면 오히려 압도적이에요? 95%가 넘어요. 보세요 한번 김경희 거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왜 사쿠라노릇 비슷한 걸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는 단일화 얘기를 먼저 걸고 나온 이유가 왜 또 파당을 하나 만드느냐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 당신 당자가 후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누가 당신에게 지지를 보내겠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도 많네. 맞죠. 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저는 달리다가 막판에 5m 전방에서 멈추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5분 전에 멈춰가지고 살펴봐가지고 그때 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내가 앞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그러나 어떤 경우도 야권의 후보를 하나를 만드는 데는 협조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되든 그쪽에 양보하든 그렇죠. 그래야죠. 네. 그런데 아니 너무 많아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제가 엊그제 전화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300만을 600만 1000만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양보 안 하죠. 그러다 말이 맞죠. 예. 300만을 대충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인데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인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16만인가 19만인가 줄어들었어요. 5년 전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 추세하고 그리고 유권자를 지금 18세까지 1년 내리지 않았습니까? 유권자 늘어났을걸요? 늘어났죠. 그런데도 4,100만 정도 돼요. 4,100 몇십만. 끝으로 빼고. 그런데 역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자가 약 3천만. 그렇죠. 3천 몇십만 이 정도예요. 그럼 10분의 1이네. 우리가 10%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엄청난 거네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왜냐하면 막 제도 언론에서 완전히 우리를 무시해버리니까 정광훈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여의도의 정치꾼들은 알아요. 그래서 다 와서 이제 저에게도 오고 특히 정광훈 목사에게 윤석열 무슨 홍준표 쪽이 다 사절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제 어제 아침에 전화했는데 홍준표 쪽 사람도 홍준표가 전화 왔다든가 미국으로 전화 왔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홍준표 쪽에 사절이 하나 와서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형님 그 홍준표 너무 까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깠냐? 그랬더니 아니 그 뭐 옛날 탄핵 탄핵이 잘못한 건 사실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하고 보태면 이겼잖아요. 그럼요 그때. 근데 안 보태면 네 책임이 져야지. 문재인이 이 꼴을 만들어놓은 간접적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아픈 건데 자꾸 형님이 가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안 할 테니까 오늘 또 얘기를 해버린 결과가 됐는데 안 할 테니까 하여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되든지 이긴 사람하고 상대하지. 그러고 있는데 홍준표의 그 후발주자로서의 그 앞서는 그 공작이 상당히 노련해. 그러네요.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이랬답니다.
안철수가 처음에 높았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가 이제 이명박 아바타라는 드루킹, 예. 그게 김경수가 한 겁니다. 그쪽 팀이. 예. 막 아바타하고 안철수가 막 급전지로 내려가고, 그리고 막 홍준표가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가 합동을 했으면 이길 수 있죠. 시너지 효과까지. 예. 그런데 그 여권 공작팀 말에 의하면 네. 그 홍준표 쪽에 사람이 붙어가지고 네 무조건 올라간다. 단일화 하면 넌 망한다. 그렇게 아마 누가 공작을 한 것 같아요. 저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저쪽에 공작팀이라 하면은 그런 공작 벌이지 않겠습니까? 아 뻔하죠. 뭐 뻔하죠. 뭐 이해찬이나 그 친구들이 다 하고도 남을 거예요. 저도 거기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해찬이 머리에는 반쯤 들어갔다 나와서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문제도 좌장으로 이해찬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다 써. 양정철이도 글로 들어갔고. 아 그럼요. 거기 다 이근영이도 걸로 들어갔고 지난번 부정선거의 팀이 다 그리 갔어요. 다 그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겉돌다가 만 거예요. 그러게요. 겉돌다가 만 건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중국의 문제가 큽니다. 중국의 문제를 이걸 잡아야 하는데 중국이 우선 당교하고 업무 협약 맺었잖아요. 양정철이가. 그런데 국민의힘도 MOU를 맺었어요. 아 그래요? MOU 오래전에 박근혜 대통령 뭐 천안문 광장 올라가고 그랬을 때 MOU를 맺었어요. MOU가 뭡니까? 양해각서 아니에요? 사업할 때 거의 같이 하자는 거니까 정도의 차이내지. 그러니까 이 양정철이는 가서 업무 협약을 해가고 직접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거고 MOU는 이제 그 하기 직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뜻을 살펴봐가지고 이제 업무 협약 맺는 거죠. 그 전 단계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으로 봐서는 제1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제2 후보가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엄중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선의 파이널리스트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의 MOU를 폐기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근데 그 중에는 홍준표 정도는 할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걸 폐기한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자기에게 예상되는 어떤 불이익, 정치적 불이익 이런 걸 생각했을 건데 거기에서 과감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영향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끌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문제고. 그러네요. 그렇죠. 큰 문제네요. 나는 그 MOU 안 한다. 나 아는 바 없다. 하고 나와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말만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거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고 지난 5년 동안 2조 원이 넘는 의료보험을 그들이 수급했어요. 맞아요. 그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 기숙사도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23개의 공자학원이 지금도 성업 중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그리고 탄핵 시에는 뭐 8만 명인가가 정기적으로 그 탄핵 시위에 가담했다는 그건 뭐 주장이니까. 아니 근데 그 실질적인 증언이나 실질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꽉 잡지를 못해서 그런 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뭐 이재명이는 뭐 어쩌다고 뭐 신경 쓸 거 없이 국민의힘 파이널리스트들이 오늘 뭐 하죠? 그리고 내일 모레 2개 남은데 국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MD 뭐 미국이 하는 그 MD 있죠? 그에 가입하고 미사일 디펜스. 성주 사드 탐지기가요 120도밖에 안 가요. 다 카바를 못 해요. 그래서 뺑 돌리기 360도를 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 문제가 되고 지금 그것을 이지세 쇼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뭐 얘기할 겁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요코스카 항에 있는 미 항공모함이 위치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일본이 집안 액상화라는 거 아시죠? 예. 집안이 흔들어가고 이거 지진 나고 그죠?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국정을 담당할 위치가 있다면 제주도 강정마을, 강정 기지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미국의 그 요코스카에 있는 미군 해군 시설을 크게 정박할 수 있게 만들려고요. 그러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디펜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말만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를 감히 중국이나 북한이 넘보지 못할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6.25 당시에 미국이 178만 9천 명을 한국에 연이어 파견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670억 달러를 썼고 그때 670억 달러 얼마나 합니까? 13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할 말이 있죠, 이 나라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종전선언 하자는 게 뭡니까? 미군 나가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빤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평화회담, 종전선언, 근사하지 말이. 사기 당하는 거죠. 사기죠. 사기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나는 이재명 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조금하면 제가 떠밀려 나왔습니까? 내가 내일 모레 80이에요. 80인데 사람들이 니는 왜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무책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누구하고 단일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담보해 갖고 딱 의정 협의서에 써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하고 단일을 하든 단일을 하기 전에 우선 이거가 조안이 들어가야지. 반드시 들어가지. 협조하든 말든 하지. 그렇죠. 이게 안 들어가면 판깨. 안 하죠. 판깨는 왜냐면 마찬가지야. 그건 국민의힘이나 저 이재명이나 같은 부류라고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내셔널 디펜스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종전선언 지금 우리 문재인 각하가 지금 물러나기 전에 뭘 하나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쉽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는 거기 좀 오래 살아서 나름대로 정보망들이 좀 많아요. 미국의 CIA 국장하고 무슨 내셔널 디펜스 인포메이션 15개 정보기관을 다 관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비밀리에 옵니다. 근데 이번에 전부 공개적으로 왔어요. CIA 국장이 와서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펜스 밀리터리 인포메이션이니까 내가 DMI일 거예요. 거기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게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경고한 거죠. 경고했죠. 이상한 사인인 건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절대 어물어먹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겠죠. 그거 얘기해서 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뭐 흔히 제가 어디 가서 한두 마디 얘기합니다만 평택항이라는 게요. 평택 그 밀리터리 베이스가 미국의 오버시스 밀리터리 베이스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해외 파병 미군 기지 중에.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대우건설 사장을 한번 만나서 물어봤더니 제가 그걸 건설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살 물어봤어요. 야, 지하에 엄청난 게 있군, 지하. 지하 한 50m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다 모른대요. 야, 내가 비밀 지킬 때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이 섹션에서 이 섹션을 갈 때 다른 건설 회사를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만 이 뒤는 모른다는 거예요. 보안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하고 딱딱 막았대요. 그런데 그게 뭐 핵폭탄이 공격이 오더라도 그 지하에서 몇 달 먹을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래요. 그렇겠죠. 그리고 위에는 비행기 만들고 또 평택가 나오면 거기에 바다에 바로 항군. 그래서 그것을 미국 놈이라고 해서 미국 놈들이 쉽게 주고 안 간다는 거야. 그건 이제 대한민국 지키는 것도 있지만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중국 견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정부가 전초기지인데 아마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소리 하고 갔을 겁니다.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미 동맹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새도 문재인도 미국 갔다 와서 조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좀 부드러워졌죠. 네. 그런데 요새 북한 내부도 많이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네. 뭐 김정은이가 뭐 가짜가 뭐 가짜 그러니까 격렬한 정치적 회오리가 거기에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격변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대장동 팀이 대한민국을 들어가면 있냐. 속된 말 아주 나쁜 말 개판 내버리고 네. 우리 4명 중에 뭐 한 2명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고리를 걸어가지고 지금 승부는요 2~3%에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정호원 목사는 1,000만 목표를 하지만 1,000만 나면 대한민국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리가 접수해버린 셈이 되고 500만만 돼도 그래서 나는 오늘 제 더하라 TV나 제 TV를 해서 지금 300만 당원들에게 한 사람씩만 더 모아달라. 그럼 600만이네. 네. 한 사람씩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만 더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 나라를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래. 국민의힘의 당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300만이 넘었다니까. 아니, 그건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65만인가 돼. 이번에 많이 늘었다고 하고. 100만도 안 되는데. 한 90만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그래도 100만 안 됩니다. 그것도. 2개 합쳐도 안 되네 여기. 그러니까 막강한 거. 아니 이 박사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실감 못하지만 여의도 정치꾼들은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로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성도가 네. 아주 뭐.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이 크리스찬이고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에 불교의 어떤 큰 종파하고 우리가 소속한 MOU를 맺었습니다. 불교의 어떤 큰 종파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불교까지 MOU 맺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대승불교죠. 그리고 지금 전 목사하고 지금 미국 여행 간 사람 중에 우리 웅천 스님 있잖아요. 스님도 그리고 이계성 천주교 대표 천주교도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기 좋게 기독교 뭐 입국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자는 거죠. 네. 여러분들 지켜보시죠. 지금 제3지대의 물결이 심상치 않습니다. 쭉 지켜보시고 나중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